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을 통해서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 나눠볼 텐데요. 자,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난주에 뭐 아파트 사러 간다는 공무원 얘기를 들었었죠. 네. 비트코인이 뭐 한 10몇 억 올라가지고 네. 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았던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앱토스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활발히 활동하는 단톡방 중에 하나 이제 뭐 대학교 전체 동기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진 않습니다. 네. 뭐 꺼내진 않는데 언제쯤 이 방에서도 코인 얘기를 할까? 그쵸. 이제 네. 뭐 이러고 저러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중에 한 멤버가 이제 저한테 개인톡이 와서 솔라나 어떻게 된 거냐? 솔라나 이제 쭉 오르다가 이제 빠져서 뭐 하여튼 뭐 다른 이유로 하여튼 솔라나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뭐 그래서 뭐 거래소에서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길래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이기는 사실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럼 좀 버티면 될 거냐, 될 것 같냐.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으로는 힘든다. 모진 풍파를 겪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말았는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늘 고민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너무 올라서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뭐 한 몇 주 전 생각하면 지금 이 가격이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빠지는 중이다 보니까 또 선뜻 또 못 들어가고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따가 이제 챗 GPT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거래소를 보고 이게 지금 뭐 물론 차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차트를 보고 이제 거래소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 대신 이제 이런 뉴스들을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급격히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 뭐 섣부르게 안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조금 이제 재밌는 좀 가벼운 얘기들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건 이제 개인적인 마음도 좀 담겨 있고 또 여기 팍스TV랑도 좀 관련이 있는 코인인데 썸씽 코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썸씽 코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썸씽은 노래방 앱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썸씽을 처음 접하게 됐던 거는 접하고 나니까 접했을 때는 상당히 신박했던 게 내가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면 나한테 코인이 오는 뭐 이런 뭐 개념의 앱이었는데 그래 재밌어서 예전에 이제 뭐 커뮤니티 너튜브 채널 운영할 때 이제 제가 노래 부른 걸 올리기도 하고 우리 서로 또 커뮤니티 원중에 노래 부르고 이제 서로 응원해주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썸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애착이 있었는데 이제 하락기를 맞으면서 썸씽도 상당히 큰 하락이 있었고 또 최근에 뭐 1월이었나요? 썸씽 또 해킹 사건이 있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팍스TV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한 5년 전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경진대회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이제 썸씽이 아마 1회 대회에서 아마 우승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데 그래서 요 소식을 이제 썸씽에 대해서 이제 잘 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마이그레이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이그레이션 뭐 영어로 하면 뭐 이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네트워크를 옮기거나 원래 처음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발행했었는데 이더리움 보니까 너무 수수료도 비싸고 네트워크를 뭐 BSC로 옮겨야 되겠다, 뭐 솔라나로 옮겨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썸씽 토큰이 엄청나게 외부로 지금 해킹당해서 유출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거래소로 들어와서 풀리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아예 썸씽 토큰은 이제 아예 폐기 처분을 하고 또 다른 토큰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썸씽 토큰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썸씽 토큰을 이제 SSG 토큰 뭐 백화점 브랜드랑 비슷한데 저 SSG 토큰으로 이제 바꿔주겠다. 바꿔주겠다. 이런 거고
그 기준일을 스냅샷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죠. 3월 28일 15시 기준으로 썸씩 토큰 갖고 있는 만큼을 이제 쓱 토큰으로 SSG 토큰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건데 스냅샷이라는 단어 보니까 옛날에 생각나는데 처음에 이제 스냅샷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되는 거를 모르고 제가 당시에 이제 제 지갑에 갖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기억이죠. 그러니까 3월 28일 15시 딱 기다렸다가 나 이 시간에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제가 캡처를 그 초보 시절에 캡처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상으로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요 시점을 끊어서 이제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클레임이나 신청이나 이런 절차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썸씽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28일 전후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얘기 뭐 계속 한번 이어가 보자면 주제는 열지 않고 그냥 주제는 요 솔라나 하시고요. 얘기하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랩이 참 유명하시죠. 네. 동남아를 한번 많이 여행을 사용했던 그런 그렇죠. 가보셨다면은 이제 그랩은 무조건 썼어야 되죠. 네. 그 이제 개인 자유 여행을 하신 분이라면 그랩은 무조건 썼을 텐데 우버라고 보시면 되죠. 글로벌 우버 같은 거고 한국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 뭐 아직 택시가 그쵸? 있어서요. 네. 딱 비교할 게 없는데 개인 운전자들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그걸 연계해주는 앱이 그랩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우버라는 게 있고 우버 이제 요 그랩은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상당히 뭐 1등 앱이라고 보면 되고 여행 가면 무조건 이걸 한 번은 써야 되는 그런 앱인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다른 또 그 스테이블 코인까지 해서 한 5개 정도 가상자산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어서 뭐 이런 또 이제 국제적인 앱에서 이제 허용을 해주면 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뭐 단신이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그럼요. 상당히 핫했고 뭐 일주일 만에 뭐 몇 배나 올랐죠. 뭐 엄청나게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작년 10월 한 80 정도였는데 이제 100까지 드디어 도달했다 인기도가 뭐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솔라나의 인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솔라나 기반의 솔라나 체인에서 발행한 민코인들이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솔라나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그 민코인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다 보니까 물론 이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고 뭐랄까 관심을 끌게 하고 하는데 민코인은 상당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실 민코인은 이제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민코인이고 가격이 오르고 그래야 이제 행복한 거지만 민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코인의 상당 부분은 시작 자체가 불순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민코인은 사실은 실체가 크게 없죠. 네. 없다고 봐야죠. 말 그대로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탄탄하게 시작해서 정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맞아요. 크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민코인에 끌린 이유는 이제 일단 단가가 되게 낮고 또 엄청난 양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액을 투자하더라도 뭐 몇억 개를 지갑에 몇억 개 오니까 쉽게 그냥 뭐랄까요 그 단순 계산으로 한 개가 1원만 돼도 이게 얼마냐 이런 이제 착시 효과죠. 사실은 착시 효과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민코인이 이제 인기가 얻기도 쉽고 이제 빠지기도 쉬워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솔라나 창립자가 이런 그 발표를 했어요. 솔라나 기반의 토큰 프리세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면서 리스트업을 최근 이제 프리세일한 리스트를 쫙 올리면서 더 이상 좀 이러지 말아라. 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생태계를 탄탄히 하는데 민코인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만큼 이제 민코인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솔라나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지금 파이어 댄서가 출시 예정이라고 이제 솔라나의 이제 뭐 책임자급에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어 댄서를 출시를 하면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이어 댄서가 이제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파이어 댄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솔라나가 지금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네트워크가 자주 중단됐다. 뭐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싸고 다 좋은데 네트워크가 자주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게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클라이언트가 너무 단순하다. 클라이언트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이런 솔라나 네트워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밸리데이터라는 주체들이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밸리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가 두 가지였어요. 솔라나 랩스에서 개발한 거 하나, 지토 랩스에서 개발한 거 하나,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는 다 언어 기반도 똑같고 사실 하나를 거의 복제한 수준이라서 한 클라이언트가 멈추면 전체가 멈추면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번 파이어 댄서라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되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언어 기반도 이제 C++이고 다르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한층 더 안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솔라나 측에서는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뭐 지금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뭐 민코인이나 이런 순간적인 폭발력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솔라나 상당히 예전부터 관심 있고 NFT 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늘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정말 이번에는 그동안 정말 이더리움 킬러라는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파이어 댄서의 출시로 과연 이더리움을 진짜 앞지를 수 있을 것인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라나가 이제 구글 트렌드 검색어 100에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오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 열어보고 남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의 주제는요. 도지코인 1달러 갈 수 있을까요? AI 코인 관련한 전망들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죠. 또 대표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뭐 민코인 얘기했지만 민코인의 뭐 가장 대표 코인은 뭐 도지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도지죠. 네. 예, 도지. 뭐 머스크의 총애를 받기도 했었고 뭐 지금 늘 이제 도지코인은 이제 늘 이제는 뭐 민코인이라 불리기에도 조금 그럴 정도로 이제 조상님이 됐죠. 네. 뭐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늘 관심이 가는 코인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24년 말이 되면 1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기도 해서 요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1달러까지 간다는 이제 전망이 있었고 뭐 특별한 뭐 근거는 없이 그냥 1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 정도였고 다른 이제 또 핀볼드라는 전문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한 0.29달러까지 간다. 지금 0.1 뭐 얼마 달러 정도죠. 도지코인이. 뭐 요런 게 있었고 흥미로운 게 AI에게 도지코인 전망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하는 기사가 있어서 요걸 소개를 드리는데 챗GPT-4가 0.2에서 0.35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 그러고 또 클로드3이라는 또 AI가 있나 봐요. 좀 처음 봤는데 0.3에서 0.8달러까지 간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챗GPT-3까지 같은 경우에는 21년 11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머신러닝해서 한 거고 그게 한계죠. 네. 챗GPT-4는 23년 4월까지의 데이터.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까지 데이터가 돼 있니? 그래도 1년은 늦어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23년 4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몇 번 이제 코인 전망을 할 수 있나 없나 했을 때 못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가격이 나왔나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봐서 그냥 간단합니다. 2024년 12월 가격을 도지코인 가격을 전망해줘라고 질문을 하면은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뭐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동안 기사들 전망했던 얘기들 쭉쭉쭉 하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고 대신 뭐 이런 정보들을 보면은 뭐 가격 전망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투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돼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마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그래 나도 잘 안다. 위험한 것도 알고 전망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전망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가격 전망 봤으니까 정말 가격을 얼마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또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언제까지 해서 뭐 이렇게 뭐 보고된 게 있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동향, 정치적 변화, 경제적 조건, 기술 발전, 커뮤니티 지원, 이런 요인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 전망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려운 변수 요인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2023년 4월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역시나 대답을 못하고 이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챗GPT 4.0, 이것도 챗GPT 4.0으로 물어본 건데 네. 물어본 건 아마도 이런 가정을 뒀을 겁니다. 어떤 차트 분석 기법을 썼을 그쵸, 때 맞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본인이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뒀겠죠. 그렇죠. 그런 네. 조건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둬서 이제 가격을 끌어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전망이 안 되는데 맞아. 방대한 물론 2023년 4월이라는 이제 한계가 있으나 전망이 어려운데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공지능 혹시 또 이런 기사만 보고 인공지능이 그래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맞지 않을까 하고 이제 선뜻 이제 뭐 매수하는 것도 매수하는 쉽지 거는 않죠. 네.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만다 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그건 그것 같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인공지능한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가들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질문 수준에 따라서 답변 수준이 달라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같은 것도 차트 분석 기법이나 어떤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넣으면은 그 제한된 조건 내에서 이제 답변을 뽑아내듯이 전문가들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질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답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일이 검색하던 거를 질문만 잘하면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챗 GPT는 이제 도지코인에 관한 가격 전망을 사실상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시장 상황들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